빌라법이 발의가 되고 난 9개월 단 한 건의 빌라를 사들인 거거든요. 근데 88 대책 때 이렇게 11만 호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믿으라는 겁니까? 신축을 건축업자들한테 지금 빌라 좀 지어줘. 그럼 안 팔리면 우리가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게, 사실 건축업자들은 어쨌든 사업자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건데, 내 속살을 내놓으면서 정부에게 내가 이 정도의 마진을 내서 마진을 남겨서 팔아먹을 건데 네가 사줄래? 라고 하면 정부가 그 가격에 사줄까요? 올해 35,000호도 15%밖에 안 되고, 그 이유가 원가 매입이거든요. 어떤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원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져줍니까? 봉사활동 합니까? 어떻게 정책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부 주도의 시장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빌라를 지을 사람들은, 건축업자들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구축 빌라에 대한 가격 상승을 초래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나오지를 않으세요. 계속해서 연장을 하시고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신축으로 옮겨 다니시는 게 보통의 젊은 층 분들의 오피스텔, 빌라의 이동 방식인데, 2년만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요, 2년, 4년, 6년 이렇게 장기 거주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물건이 나오지를 않아서 거래될 물건이 없다. 그래서 이제 빌라에 대한 전세도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공시지가 126%로 전세 가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업자분들이요, 빌라를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5,000 가구에 10%, 15%밖에 못 샀는데 11만 원을 사드리겠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책이 그냥 그 심리를 누르겠다라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이고요. 근데 심리가 눌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88 대책에서는 어디에 어떤 빌라를 지어라 라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제한 매입, 그러니까 무제한 지어라 라는 지역이 이게 재개발 지역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비재개발 지역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신규 빌라를 건설을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노후도가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은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노후화된 지역들을 재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또 신규 빌라를 공급해라? 알박기 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정부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과연 땅이 있어서 16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작은 토지에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층이거든요. 근데 그 최대 5층의 빌라를 11만 호를 공급하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빌라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 아파트는 1, 2년 만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의 노후도를 파괴하는 신규 빌라의 11만 호 공급, 이 아파트로 11만 호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빌라로 1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라는 그런 총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심리를 죽이겠다. 이제 그만 우선은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좀 사는 거, 전세 움직이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그러니까 임대로 움직이지도 말고 매매로 움직이지도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라는 얘기에 대한 그런 심리를 좀 가라앉히겠다는 그런 심리.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8 대책으로 나왔던 정책 중에 비아파트, 그 빌라의 11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에 대한 뒷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책을 만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현장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정책을 만드시는 건지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11만 호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또 서울에는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동산 업자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게 88 대책으로 나왔던 정책 이제 보도자료인데요. 42만 7천 호 중에서 보시면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 임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서울의 경우에는 비아파트의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의 공급 매입 임대를 종전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전세 사기에 포함된 구축 빌라 플러스 그리고 새로 짓는 빌라에 대해서 무제한 사드리겠다. 그러니까 지방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서울에는 무제한 사드리겠다고 발표가 났거든요. 뉴스를 보시면 이게 88 대책 발표가 된 8월 8일 날 나온 서울 빌라 오피스텔 무제한 매입 전월세 잡는다. 이제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합니다. 비아파트가 정권 초기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붕괴가 되면서, 사실 저는 이게 보증보험, 이제 허브의 보증보험과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그 공시지가 126%에 대한 상한선 제한으로 인해서 전세가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전세 사기 플러스 전세 사고가 발생하면서 빌라 시장이 붕괴가 됐다고 보는 입장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몸소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무너뜨린 빌라 시장을 다시 살리는데 이것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사들여서 다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사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이 된 것은 작년 6월 달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또는 매입 임대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2023년 11월 27일이니까요. 이제 시행된 지 한 6개월 정도 된 시점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피해자 인정은 그 당시 9,000명, LH 매입 0건입니다. 0건. 그리고 2024년 2월 25일이니까 그리고도 3개월이 지난 9개월간 단 한 건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매입 불가 판정이 났고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난 9개월간 단 한 건의 빌라를 사들인 거거든요. 근데 88 대책 때 이렇게 11만 호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믿으라는 겁니까? 2023년 11월 19일 날 발표된 기사이고요. 정부 매입 임대 사업 실적 저조, 올해 목표치의 15%에 그쳤다. 3만 5천 호의 목표를 내놨지만 실적은 5,300호, 서민 주거 안전 비상. 그러니까 지금 신축을 건축업자들한테 지금 빌라 좀 지어줘. 그럼 안 팔리면 우리가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게 사실 건축업자들은 어쨌든 사업자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건데 내 속살을 내놓으면서 정부에게 내가 이 정도의 마진을 내서 마진을 남겨서 팔아먹을 건데 네가 사줄래? 라고 하면 정부가 그 가격에 사줄까요? 기존에도 이렇게 LH가 원가 이하로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던 것인데, 지금 88 대책 때 나온 정책 또한 우리가 사들여 줄 테니까 지어 이거거든요. 어떤 유튜버 분들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유튜버 분은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프라인에서 뵀을 때는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자산은 우상향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락할 거라고 믿는 하락론자들은 그런 자유시장 논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에서는 하락을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큰 파장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유튜버들은 사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유튜버에서 나와서는 하락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씁쓸했는데, 아무튼 그 주택업자분들께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빌라를 무제한 정부에서 사들여 준대. 그러면 막 짓겠네. 그래서 돈 많이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는 주택 건설업자분들 없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빌라 시장을 완전 박살내면서 분양 시장을 완전 붕괴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아예 짓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 가면 뭐 어떻게 정책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부 주도의 시장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빌라를 지을 사람들은, 건축업자들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구축 빌라에 대한 가격 상승을 초래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요, 건물을 짓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빌라하고 오피스텔의 전세가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손님들은 많은데요, 보여줄 물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오지를 않으세요. 계속해서 연장을 하시고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신축으로 옮겨 다니시는 게 보통의 젊은 층 분들의 오피스텔, 빌라의 이동 방식인데, 2년만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요, 2년, 4년, 6년 이렇게 장기 거주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물건이 나오지를 않아서 전세를 찾는 손님들은 많은데 물건이 거래될 물건이 없다. 그래서 이제 빌라에 대한 전세도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공시지가 126%로 전세 가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업자분들이요, 빌라를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전세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게 놔둬야 되는데, 공시지가의 126% 전세가를 묶어두는 바람에 월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그런 분들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를 공급하는 경우가 보통은 실거주보다는 사실 투자로서 임대로 사서 거쳐가는 그냥 중간 사다리 역할의 그런 거주지로 생각을 하시지, 보통은 투자자가 매입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거기에 전세로 사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가 가격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그런 방향이 전환되고, 사실 공급업자 측면에서도 이런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쉽사리 이런 빌라를 지을 수 없다. 근데 정부 우리가 사들여 줄 테니까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정부에서 제대로 그것을 했느냐, 그 전에도 그 빌라 매입, 공공 매입에 대한 실적을 제대로 냈느냐를 한번 보면, 목표치의 15%, 9개월간 단 한 건입니다. 한 건. 그래서 35,000 가구를 매입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35,000 가구에 10%, 15%밖에 못 샀는데 11만 원을 사드리겠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책이 그냥 그 심리를 누르겠다 라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이고요. 근데 심리가 눌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기존 빌라에 대한 정책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고서는 건설업자든 임대사업자든 임대인 분이든 빌라에 대한 공급 정책 절대 믿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 빌라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신축 매입 임대로요, 보시면 그 신축과 구축을 포함해서 12만 호에서 16만 호인데, 이 중에서 11만 호를 신축 매입 임대 하시겠다고 했다는 건 11만 호를 지을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가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빌라를 11만 호나 공급할 수 있는 과연 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후화가 충족이 되어야만 재개발이 되는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88 대책에서는 어디에 어떤 빌라를 지어라 라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안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제한 매입, 그러니까 무제한 지어라 라는 지역이 이게 재개발 지역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비재개발 지역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신규 빌라를 건설을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노후도가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은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1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에 재개발과 동시에 그것을
함께 같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은 저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는 신규로 계속 지어라. 근데 또 노후화된 곳에 재개발을 하겠다. 근데 그 재개발 지역에 만약에 신규 빌라를 지으면요. 근데 그 재개발 지역에 신규 빌라를 안 지으면 또 어디에다 짓습니까? 빌라를요? 땅이 있습니까? 과연 땅이 있어서 16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작은 토지에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층이거든요. 근데 그 최대 5층의 빌라를 11만 호를 공급하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빌라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 아파트는 1, 2년 만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의 이용률로 따지면 상당히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노후화된 지역들을 재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또 신규 빌라를 공급해라? 뭐 알박기 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정부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뭐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하시고 이런 정책을 내놓으시는 거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LH 매입 안 되고 한 건 충격적이죠. 올해 뭐 35,000호도 뭐 15%밖에 안 되고 그 이유가 원가 매입이거든요. 어떤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원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져줍니까? 뭐 봉사활동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개발의 노후도를 파괴하는 신규 빌라에 11만 호 공급. 이 아파트로 11만 호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빌라로 1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8 대책, 공급 대책이 안 먹히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규제하겠다. 사실 저는 이 전세 대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단순히 임대인이 전세를 놓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세 대출은 신용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채와 같은 개념으로 빌린 건데 임차인은 그걸 은행에 빌렸단 말이죠. 신용도로요. 또는 허그, 국가의 담보로. 그러니까 만약에 못 갚으면 국가의 세금이 낭비가 되거나 투입되거나 아니면 임차인들의 신용이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들이 그걸 못 갚게 되면 그 빚은 고스란히 은행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전세대출은 이렇게 쉽사리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복형 금감원장님께서 쌍으로 함께 그렇게 전세대출까지 막겠다라는 그런 총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심리를 죽이겠다. 이제 그만 좀 우선은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좀 사는 거 전세 움직이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그러니까 임대로 움직이지도 말고 매매로 움직이지도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라는 얘기에 대한 그런 심리를 좀 가라앉히겠다는 근데 그거는 정말로 미봉책이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먹힐까?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요를 억누르겠다라는 것은 이번에 지금 실수요자분들께서 서울의 그 거래량을 8천 건을 돌파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그리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 매매 수요만으로 8천 건을 돌파시켰다라는 것은 수요 폭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대출로 수요를 누르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부는 다음 정책을 어떻게 내놓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세 대출은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을 수 없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심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같은 세제 혜택에 대한 아니면 미분양 물량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그런 양도세 면제, 그런 세제 혜택들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참 사면초가일 것 같다, 정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근데 방향이 사면초가인 건 맞습니다만 가는 방향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정책을 민주당이 아무리 협조해지지 않는다고 한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옹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